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에서 재앙이 빗발친다.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그동안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 들어 지지율이 급락한 데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짚는 문제를 꼽으라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을 손꼽으실 것입니다. 이 정부의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파탄했던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때에도 견고했던 지지율을 뿌리채 뒤흔드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관심사인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 실감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강한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부터 민심의 분노가 심상치 않음을 많은 곳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심의 분노는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수요자들이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 즉 실검 순위에 올리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온라인 캠페인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 네티즌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인 6.2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이하 6.17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실검 순위에 올리는 방식인데요. 이들은 지난 1일부터 시작으로 한 예로 7일에는 문재인 지지철회, 8일 소급위원 적폐정부, 9일 국토부 감사 청구와 같은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실검 순위에 올린 식입니다. 이 밖에도 이 챌린지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 13조 2항, 6.17 유언 서민 피눈물, 임대차 3법 소급 반대, 못살겠다 세금 폭탄 등의 키워드를 실검 순위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네티즌들의 반발에는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고 3배로 인상한 것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기는 등 다주택자 및 투기 세력을 겨냥했다면 1주택자까지 규제에 화살을 맞게 하는 정책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습니다. 이 카페 회원들의 글을 보면 정당한 세금을 넘어 징벌적 세금 폭탄, 게다가 소급 적용이라는 독재적 발상으로 모든 국민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의 지옥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가? 작은 집 하나 더 사서 세 받는 게 투기꾼이고 불로소득이고 대통령께 벌 받아 하는 일인가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넘쳐났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 중 하나인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그간 소극적이었던 국민들이 서서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정책 피해자 모임인 분양권 주택수 포함에 따른 피해자 모임에서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해 중과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에 반발해서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고용주 의원을 비롯해서 이 개정안에 동의한 국회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공유하며 문자 폭탄을 쏟아내는가 하면 의원실로 항의 전화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3년 넘게 남은 경우에는 원래 살던 집을 먼저 팔고 다른 집에 새를 살다가 들어가거나 세금 폭탄을 맞으라는 얘기냐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는 침묵하다가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으니 사람들이 이제야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한심하게 보입니다만 그래도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이 정부의 위선적인 면모를 많은 사람들이 직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늦었을 때가 빠르다고도 하니까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 단체들은 의기투합해서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을지로 있고요. 인근에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점점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는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 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18일에도 을지로에서 집회를 가진 바 있는데요. 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명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에서 약 1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전보다 참석자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최근 1주택자에게도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과도한 재산세가 부과된 사례가 늘면서 조세저항 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깔려있는데요. 진짜 여러모로 이번 정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오는 30일에는 규제로 피해를 입은 시민 500여 명,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함께 공청회도 열 계획이고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잔금대출이 소급 적용되거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된 사람들이 부동산 대책위원, 단체소송 카페를 개설해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위헌 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로펌 선임권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 등 한국의 부동산 정책하고 거의 비슷한 정책을 펼친 베네수엘라에서도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등 부작용만 일어났다. 부동산 시장을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지 않으면 같은 유형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시민들의 저항만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현재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정부의 정책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그간 문재인 정부의 가장 든든한 지지 기반이었던 것으로 평가받던 30대가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심하게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하게 붕괴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게 매우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부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자신들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고집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심각한 실책을 저지르면서 급격하게 인기를 잃고 심각한 레임덕을 겪었던 일이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반복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